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책은 성적 올리는 방과후 수업 200% 활용하는 비법, 제 책을 오늘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이야기를 다 해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오늘은 한 꼭지만 살짝 읽어드릴게요. 강요하는 공부 아니라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기. 우리가 배웠던 과거의 수업은 대부분 암기식과 주입식 공부였다. 대다수가 예시 1번에서 5번 중에 선택하는 객관식 문제였으며 주관식 문제도 최대한 단답형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사고력 향상이나 서술형 인간이 되기는 어려웠다. 그래서 난 공부와 관계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으며 어머니 역시 나의 학업에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못한 듯했다. 생활고가 더 시급했으니 말이다. 나는 학원을 다니느라 바쁘고 엄마표 과외를 받는 학교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었다. 편모 밑에서 심심하게 책이나 혼자 보는 아이였기 때문이다. 혼자 하던 독서에서 난 문득 깨달음을 얻었다. 성공한 사람들과 위인들은 모두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내가 배우고 읽은 책에서 알게 된 성공자들은 공부로 성공한 사람들이 많았다. 안델센은 동화를 만드는 사람이었고, 신사임당과 세종대왕 역시 글을 쓰고 책을 많이 읽는 위인이었다. 게다가 이순신 장군은 전쟁 중에도 일기를 쓰실 만큼 글쓰기와 기록을 게을리지 않는 대단한 위인이셨다. 그렇게 국민학교 5학년이 돼서 난 공부에 대한 필요성을 혼자 자각하게 되었고, 엄마를 졸라 처음으로 동화 전과를 사서 스스로 예습과 복습을 하며 성적 관리를 시작했다. 평균 90점이 넘는 우수상을 받는 아이가 되자 친구들은 저절로 생겼다. 전교 부회장 친구도 나에게 호감을 보이기 시작했다. 시험 보는 시간에 그 친구는 나에게 시험지를 보여달라고 하기도 했다. 그리고 나의 어려운 가정 형편 따위는 잊은 듯 했다. 난 높은 성적을 얻어서 자존감과 자기 효능감이 높아지고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됐다. 하지만 먹고 살기 어려운 어머니는 그 어려운 걸 해내는 딸의 수고를 모르고 내 상장에 김치 국물을 묻히셨다. 그건 정말이지 가장 큰 실망이었다. 그때쯤 난 나보다 공부도 못하는 친구 집에 놀러 갔을 때 그 친구의 노력상을 액자에 고이 모셔 거실 한가운데 걸어둔 게 부러웠기 때문이다. 난 이걸 계기로 공부에 대한 열정이 식어버렸다. 그래도 기본을 갖춰뒀더니 공부에 매진하지 않아도 평균 80점 아래로 내려가진 않았다. 나는 아버지 없이 혼자 사는 엄마와 단둘이 살고 있었다. 그래서 방학이 돌아오면 엄마는 나를 순천 외갓집으로 보내서 방학 기간을 보내고 오게 했다. 외할머니, 외할아버지와 주로 시간을 보냈지만 가끔은 외삼촌 집에서 외숙모와 함께 지내는 날도 있었다. 외삼촌 아들 둘과 나는 몇 살 차이가 나지 않아 함께 놀고 공부하는 것도 좋았다. 가장 부러웠던 건 외숙모가 두 아들을 매일매일 학습지로 공부를 가르쳐주는 모습이었다. 동생들은 고등학교 가기 전에 외숙모와 외삼촌의 이혼으로 방황의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숙모가 잘 다져놓은 공부 습관 덕분에 수능에서는 국립대를 가고도 남을 만큼의 성적을 받았다. 나는 아이가 재밌게 공부하도록 공부에 흥미를 갖게 하는 데 가장 주력했다. 공부에 재미난 친구가 생긴다면 스스로 그 친구와 함께 평생 함께 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독서라는 평생 친구가 있었다. 나의 어머니는 나에게 공부라는 친구를 사귀게 해줄 만한 여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아이가 공부를 재밌고 신나게 느끼면서 함께 하도록 나는 최선을 다했다. 숫자와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도 모두 노래나 게임으로 함께 시작했으며 지금까지는 수업이나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는 없다고 학교의 담임 선생님들의 말씀을 들었다. 그 시작은
발레와 종이접기 수업이었다. 첫째가 유치원을 다니면서 6살이 되자 주변의 엄마들은 딸아이를 문화센터 발레에 보내기 시작했다. 내 딸도 친구들처럼 발레 수업에 보내달라고 쪼르고 있었다. 지금을 기회로 여긴 나는 종이접기 수업을 하면 발레를 보내주기로 약속하고 수업을 시작했다. 뇌 활동에 도움이 된다는 종이접기를 가르치고 싶은데 뭔가 배우러 가자고 따로 챙기기에는 아이가 거부할까봐 두려웠기 때문이다. 나의 염려와 다르게 아이는 종이접기 수업도 좋아하고 발레는 가장 좋아하는 수업이 되었다. 종이접기를 1년간 수업한 이후 7살이 된 딸한테 숫자 게임을 배우러 가자고 문화센터 주산 수업을 시작했고, 아이는 주파나를 튕기면서 숫자 더하기, 빼기를 배우기를 신나게 즐기고 있었다. 일주일에 한 번뿐인 주산 수업은 아이한테 거부감이 없었다. 주산 선생님께 유치부애기가 귀엽다면서 칭찬만 받는 즐거운 기억이 되었다고 한다. 이후 주산 수업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자연스럽게 방과 후 주산으로 연결했다. 나는 어릴 적 교회에 관한 안 좋은 기억이 있다. 불교 신자인 엄마 밑에서 나는 하루 종일 심심한 일요일을 교회에 다니며 지루함을 달랬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자 교회 사람들은 전도도 안 되는 집안의 애기만 계속 교회를 다니니까 나를 찬밥 취급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나의 첫째 아이는 교회에 관한 좋은 추억이 정말 많다. 워킹맘으로 첫째를 첫돌 되기 전부터 어린이집에 맡겼고,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자신이 다니는 교회에 모태신앙처럼 내 아이를 데리고 다닌 것이다. 7년이나 그 교회에 다니면서 매년 성탄 행사에 유치부 메인 자리를 차지했고, 7살 성탄 행사에서는 그 오프닝 사회를 맡게 됐다. 나는 성탄절 2개월 전부터 연습과 대본 외우기를 해야 하는 그 임무가 어린아이에게 버겁지 않을까 싶어서 마다하고 싶었다. 하지만 아이가 무대의 주인공이길 원하고 좋아하는 역할이라서 조용히 연습을 도와줄 수밖에 없었다. 본인이 좋아하고 재밌어 하는 일이라 얼마나 열정적이고 쉬지 않고 연습을 하는지 코치하는 내가 오히려 피곤했다. 교회의 성탄 행사의 오프닝을 성황리에 마친 그 해에 아이의 유치원 졸업식에서 답사까지 도맡게 됐다. 유치원의 7살 졸업생 대상으로 전원 마이크 테스트를 거친 결과로 우리 아이가 졸업생 대표 답사를 하게 됐다. 아이는 연속으로 무대의 주인공이 되자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를 듯이 치솟았다. 졸업식 행사 역시 베테랑처럼 무대를 즐기며 끝마쳤다. 이후 초등학교에 입학한 아이의 유치원 친구들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졸업식 답사했던 똑똑한 아이라면서 부러움을 표시하기도 했다. 이렇게 아이에게 공부와 학습에 대한 기억은 너무 소중하다. 아이가 공부와 학습에 재미를 느끼고 스스로 시작하고 매진하도록 강요하지 말자. 억지로 시키는 교육으론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기본적인 학습을 습관이 되도록 좋은 추억으로 길들여준다면 아이는 잠시 흔들리더라도 제자리로 돌아오게 마련이다. 아이가 재미를 느낀다면 엄마가 시키지 않아도 자리에 앉아서 책이나 학습지를 펼치게 돼 있다. 강요하는 공부 말고 스스로 공부하게 만들어주자.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야기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성적 올리는 방과 후 수업 200% 활용하는 비법은 예스24 교보문고 모든 온라인 서점에서도 판매하고 있습니다. 쿠팡에서 주문하시면 다음날 바로 받아보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빛나는 책엄마 작가 곽경빈이었습니다. 다음에 또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들과 만나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되세요. 안녕.